옥주야! 저희 남매의 여름밤의 무대인 할아버지의 2층 양옥집에 왔습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를 준비하면서 로케이션 헌팅에 되게 많은 공을 들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양옥집을 발견하시자마자 이 집이다 하는 느낌이 드셨는지 어떠셨는지. 그 헌팅을 정말 오래 했어요. 거의 2달 가까이 이제 집을 찾는데 시간을 할애를 했고, 이제 생활감이나 어떤 제가 조금 상상하지 못하는 이질적인 좀 물건들이 이제 배치되어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변기와 미정이 예전부터 살았던 구옥에 조금 넉넉해 보이는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이제 여기서 촬영을 하고 싶어서 몇 번 찾아가서 계속 말씀드리고 하면서 이제 이 집에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영화에서 로케이션이 한 명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영화들이 있는 것 같고, 남매 여름밤의 집도 그런 것 같거든요. 사람만큼 나란한 어떤 존재감으로 공간을 가긴 하게 되는데, 감독님께서 도쿄예술대학교 대학원 특강에 가서 네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를 담당했었던 미술 감독님을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이제 같이 대만 음식점을 방문을 했어요. 그 식당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셨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셨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사실 만약에 내가 미술 세팅을 한다면 이런 공간을 구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거기에 뭐 내려쳐진 발이라던가 뭐 메뉴판이라던가 그 공간의 특색이 묻어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이제 촬영을 할 때, 그때 이제 실제로 거의 1년 정도 이제 가까이 촬영을 했는데, 그 식물도 직접 1년 동안 이제 길러서 이제 작업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 상상력이나 어떤 이제 내가 그냥 되게 익숙한 공간 이런 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모두 상상력으로 빚어낸 공간이 아니라 이런 공간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어떤 특색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영화에 담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슈퍼 바깥의 평상에서 이제 집이 보이던 장면도 집이 하나의 이제 주인공이고 조금 인물의 OS를 거는 느낌으로 이제 집을 좀 보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촬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거실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수박도 먹고 춤춰보라고 해서 맞아요. 동주가 아주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막 춤추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이슬아 작가님의 표현으로는 영화 역사상 어떤 막춤을 보기가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마냥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아닌 것 같아요. 같은데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네. 춤을 췄고, 그리고 가족들이 실제로 웃음이 진짜 네. 터졌었어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승준 배우님을 대신해서 네, 코끼리가. 네. 그 구모가 여기 이제 딱 그 할아버지 병원에 갔다가 여기 왔을 때 동주가 구모한테 이렇게 뛰어들어서 안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 거실 장면도 너무 좋았어요. 진짜 반가움과 진짜 화기애애함과 그런 안도와 네, 분위기들이 이제 딱 이 거실에 이제 막 이제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기서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할아버지 생일 막 준비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는 게, 일단 찍을 때도 되게 재밌기도 하고 케이크도 맛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그 장면을 보면 되게 아무 걱정도 없어 보이고 가족들도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그냥 딱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또 하나 가장 좋아하는 장면도 거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밤에 옥주 혼자 계단을 내려오다가 할아버지가 크게 노래를 틀고 있고 그 음악에 잠겨 있는 모습을 몰래 보게 되잖아요. 이 장면에서 정말 단 한마디의 대사 없이도 이 두 사람이 교감하고 있다는 어떤 기운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던 것이 사실 어떤 직접적으로 막 말로 표현을 한다거나 뭐 할아버지를 챙겨드린다거나 이런 인위적인 게 아니라 둘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그냥 그것이었거든요. 각자의 공간에 있더라도. 그리고
새벽에 사실 그러니까 생일 파티가 되게 왁자질 거란데 그 끝났을 때 고요함이나 오히려 그랬을 때 오는 외로움이나 고독 같은 게 있잖아요. 옥주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 자리를 함께 지켜줌으로써 둘이 정말 정서적으로 이제 교류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나타내고 싶었어요. 저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할아버지가 밤인데 음악을 너무 크게 들으시는 거 근데 아니에요? 가족이 아무도 안 깨어나요. 왜냐면 술을 드셨고 이제 동주를 제외한 가족들이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음악을 크게 들음에도 이제 이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옥주가 조금 이것을 알아차린다 이런 게 기민하게 네, 옥주만이 네. 알아차리는 그 둘의 시간? 그래서 뭐 음악 그 자체도 너무 좋았는데요. 1970년대 사이키델릭 록 음악들로 시작된 신중현의 네네. 음악, 특히 미련이라는 네네. 곡을 여러 버전으로 들려주세요. 이 미련이라는 곡이 굉장히 할아버지를 계속 연상시키는 어떤 그리움에 대한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마스가 이제 출발을 할 때는 그 자동차 오디오에서 그 음악이 네. 나오잖아요. 조금 연출적인 의도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존재가 이 노래로 각인되기를 바랬고 모두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운드로 이제 좀 삽입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너무 어떤 강박적인 의도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해서 그리고 이제 정훈이의 이 티셔츠는 코끼리를 잠깐 저에게 주시죠. 어떤 비슷한 맥락인데 되게 저는 이거 편집할 때 알았거든요. 촬영할 때 몰랐다가 이게 정훈 배우의 개인 그냥 의상인데 이 글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짧고 망각은 길다 이렇게 이게 이 영화를 되게 대변해주는 문구이거나 그리고 어떤 이런 우연이 영화 속에 들어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 옷을 촬영이 끝난 지 2년이 될 때까지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직접 입고 와주셔서 너무 좋은데 어떻게 지금도 소유하고 계신 건지. 네. 지금 잠옷으로 잘 입고 있고요. 근데 모든 옷의 운명이 그렇지. 어쩐지 여기가 조금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것이 이 계단으로 향하는 곳에 중문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왠지 근데 이 집의 특징일 것 같은데요. 네네. 원래 있었던 집인 것 이런 문이 있었던 집이고 그리고 이 집이 어떤 서사를 굴러가게 만들어서 맞아요. 네,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것 같은데요. 이 중문을 보고 바로 마음에 드셨는지 원래 이 집에 있었던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나리오를 썼을 때는 구상하지 못했을 이제 문이고 가족들이 이제 뭐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공간이라던가 자기의 공간을 갖고 싶을 때 이제 사용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집 자체가 캐릭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마음의 문처럼 작동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배려하는 마음도 있었을 테고 조심스러운 태도도 있었겠지만 저 중문이 닫힐 때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저 문의 움직임으로 마음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동주가 이제 선물을 갖고 들어오는 장면 있잖아요. 동주는 이제 누나가 너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리낌 없이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맞아. 그때도 되게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애틋했어요. 애틋했어요 좀. 그럼 저희 이제 옥주의 방을 구경하러 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옥주가 제 좋아하는 계단을 통해서 가시죠. 네, 가시죠. 옥주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 핑크 모기장 영화 속에서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옥주가 할아버지 집에 온 첫날 밤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주섬주섬 모기장을 치는 일이었잖아요. 지금 옥주에게 어떤 허락된 것,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만의 방이 필요한 10대의 마음을 훅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그 책상이랑 막 의자를 붙여놓고 그 이불을 덮어서 그 안에 공간, 안에 공간에서 이제 막 한다던가 그런 식의 이제 나만의 공간을 계속 만들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분명 방이 있음에도. 그래서 이제 모기장이 어떤 여름의 이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옥주가 자기의 공간을 진짜 갖고 싶어 하고 여기 이제 누군가를 들이지 않으려는 어떤 것들이 이제 보일 수 있는 장치인 것 같아서 처음에 이제 옥주가 모기장 칠 때 동주가 엄청 기쁘게 들어와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치잖아요. 걸어주는데. 그래서 이제 맞아요. 촬영을 하는 저도 솔직히 좀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고모는 너무 쉽게 진입하잖아요. 맞아요. 고모와의 거리감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더 어려운 마음에 이제 예의를 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엔 이 공간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했어요. 저는 이 방이 원래 누구의 방이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할머님의 공간이었나? 또 혹시 고모의 방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이전에 어떤 이 공간의 주인은 고모, 그러니까 미정이라고 설정을 했고 고모의 흔적들이 이제 있음에도 사실 이미 옥주가 이 방에 있고 미정도 이제 되게 오래 나가 있다가 이제 돌아온 어떤 객 같은 느낌이라서 사실 자신의 공간이었음에도 되게 뭐 옥주가 들어오라고 했을 때 허락을 구하고? 약간 허락을 네. 구하고 들어오는 식으로 그 좀 집과의 어떤 거리감이 생겼던 어떤 그런 옥주와 동주가 이제 한 방에서 잘 때 저는 당연히 여름이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잘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촬영 감독님이 창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것이 그들이 이제 지금 불안감과 어떤 방어적인 기제 이것이 그 둘만의 좀 닫힌 공간이었음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저도 약간 영화나 이미지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옥주의 방에 들어왔으니까 옥주에 대해서, 옥주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자기만의 리듬으로 차분히 이 집에 자기만의 영역을 꾸리고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옥주가 특별히 이 공간을 더 이제 편안하고 그리고 애착을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그 전에 살던 집에서는 동주랑 같이 방을 썼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방이 2개 정도밖에 없고 이러니까 정말 자기의 공간이 필요한 나이인데 되게 불편한 공간임에도 자기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또 기쁨도 있을 거고 옥주가 사실은 이 집에 와서 할아버지와 가까워지게 되면서 어른들보다도 더 할아버지를 속 깊게 연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옥주가 막 엄청나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할아버지가 듣는 음악을 같이 듣는다던가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면서 되게 할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고 느꼈어요. 이런 캐릭터를 감독님 스스로 창조하시고도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배우를 오랫동안 찾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맞는 우리에게 너무나 옥주인 최정훈 배우님을 어떻게 저희 앞에 스크린 앞에 데려놓았는지 이야기를 좀. 문병진 감독님의 이제 단편 빛나는 물질 따라가기에 사실 그때 영화를 보진 못했고 스틸컷을 딱 봤는데 그 화면을 응시하는 그 표정에서의 힘이 되게 강력하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이 나이대가 갖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그런 아름다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같이 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추억 속에서 본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최정훈 배우님의 존재 때문에 이 영화 속의 시대 배경을 어쩌면 특정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 만큼 기억 속에 있던 누군가 같은 아련한 아스라함 같은 분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배우님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려니 제가 갑자기 너무 민망해지네요. 갑자기 너무 사랑 고백을. 네. 옥주는 사실 굉장히 사려 깊은 친구잖아요. 저는 첫 장면부터 거의 옥주한테 반했던 것 같은데 트럭 타고 이동을 하면서 바로 아빠한테 물어봐요. 할아버지한테 허락은 받았냐고. 근데 그게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아니까 분명히 안 받았겠지 이런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한국의 어떤 가족 구성원으로서 제각기 성격이 다 다르고 뭐 집안 배경도 다를 테지만 그 딸로서 가지게 되는 어떤 성격적인 특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각자 어떤 딸이신지. 저는 사실 그 집에서 제가 막내거든요. 오빠가 있는데 시나리오 보고도 옥주랑 약간 다르다고 생각했던 점 중에 하나가 저는 집에서 되게 막 애교도 많고 좀 정말요? 표현도 많고 그 막내기도 하니까 약간 오빠가 좀 더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약간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집에서는 약간 동주 느낌이 아닌가. 저는 외동이긴 하는데 어렸을 때는 뭔가 이 집안에 이제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 책임감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부담감을 벗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장녀는 장녀대로 고충이 있고 막내는 막내대로 고충이 있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너무나 애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딸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근데 그런 감각이 이 영화에도 딸의 관계를 전면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옥주가 가지고 있는 뭐 동생과의 역학관계라든지 혹은 고모 사이에서의 역학관계라든지 이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에 있는 여성으로서의 시선 그리고 화자로서의 태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참 이 영화를 견인하는 힘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2층 거실로 나와봤는데요. 날씨가 다행히 비가 안 오네요. 네, 남양집이라 원래는 볕이 더 잘 들 텐데 약간 그래도 우중충하지만 네, 좋네요. 2층에 놓여있는 재봉틀이 되게 눈에 띄는데요. 옥주가 직접 재봉틀을 작동시켜 보기도 하고 테이블처럼 식사하는 것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재봉틀을 2층 거실에 놓아두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나리오를 쓰고 이 집에 맞추어서 배치를 했다기보다 이 집에 있는 어떤 오브제들의 위치들에 맞게 이제 시나리오를 썼고 이제 전형적인 어떤 식탁이 아니라 이 재봉틀 같은 데서 둘이 이제 밥을 먹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어떤 일상도 되고 또 추억도 될 수 있겠다. 근데 최정훈 배우님이 재봉틀 작동을 굉장히 능숙하게 하시던데 누군가의 코칭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그 영화에 좀 잘해 보이게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찍을 때는 막 잘하진 않고 그냥 천 두고 이렇게 드르륵 소리만 나게 했었던 거. 근데 이게 영화상 옥주도 이제 처음 접하는 어떤 물건이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우면은 이게 조금 어색하겠다. 막 진짜 실제로 이제 처음 보고 이제 한번 이제 작동을 해보라고 이제 그냥 얘기를 했었어요. 이 영화에서는 음식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여름 음식. 그 영화 속에서는 사실 이제 경기가 어렸을 때부터 먹는 어떤 가게였으면 좋겠다. 단골 가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제 취향도 알고 있고 그런 거를 좀 담아내려고 했고 비빔국수도 이제 여름에 사실 별미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네. 배우들이 정말로 기꺼이 맛있게 먹는 느낌이 정말 전해지는 것 같기도 했었고 처음 먹는 콩국수도 배달 그 플라스틱 그릇 그대로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먹고 비빔국수도 이렇게 대야에 손으로 그냥 막 비벼서 그릇에 척척 올리잖아요. 그런 어떤 생활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맛있는 비빔국수도 먹었지만 동주랑 되게 정답게 먹지만 여기서 사실 동주랑 엄청 크게 싸우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촬영을 하셨었는지 뭐 촬영 비하인드도 좋고 그리고 감독님은 또 어떤 디렉션을 주셨는지. 그리고 싸우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동주의 이제 승준 배우한테는 가방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누나가 빼앗으려고 해도 가방을 꼭 잡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주문을 했고 이제 정은 배우가 이제 옥주의 감정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어서 촬영을 할 수 있었고 저도 되게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승준 배우한테는 나중에 들었는데 터울이 비슷한 누나가 있어서 실제 그렇게 자주 싸운다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찍었다고 어쩐지 너무 서러워 네, 보였어요. 울 얘기를 때. 그렇게 했었어요. 울어본 친구 같았어요. 네. 사실 이 옥주 캐릭터가 조숙한 10대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감정 표현을 스스로 많이 절제하고 많이 안으로 담아내는 캐릭터일 것 같은데 옥주가 동생을 때리고 같이 밀치고 에너지를 나누다 보니 그제야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터져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승준이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게 시나리오에 완전 적혀져 있는 대로 똑같이 연기한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그 말이 왠지 구체적으로 야, 뭐, 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일 것 같은데 동생이 보통 이제 높은 누나한테 할 수 있는 반항이 그런 거잖아요. 맞아. 이렇게 존칭을 쓰지 않고 왠지 그랬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막 그거를 들으면서 그 순간적으로 머리에서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동주가 그러는 장면도 있잖아요. 뭐 사과하니까 옥주가 뭐 그런 적이 있었나? 라고 싸운 적이 있었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너무 영화가 밝아졌던 것 같아요. 아마 배우 본연의 기질도 많이 묻어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동주는. 저희 여기 뒤에 보이는 곳이 베란다인데 베란다가 사실
부모나 아빠가 이야기하는 어른들의 공간인데요. 그곳에 이제 옥주만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이 장소가 이용이 되는데 집 아니면서도 발코니라는 특성 때문에 또 집과는 약간은 떨어져 있는 프라이버시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들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부터 둘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딱 집에 왔을 때 이쪽이 정말 좋겠다. 왜냐면 중문에서 한 번 더 들어오잖아요. 거실에서 이제 회의를 할 때도 사실은 어떤 할아버지를 조금 방어하는 이렇게 주문을 닫고 들어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한 번 더 들어가면 이제 둘의 좀 고충들이나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되게 사적인 영역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저희랑 2층 양옥집 할아버지 집 돌면서 많은 수다를 떨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엎드려 절박히 유익하고 네,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저희 남매의 여름밤 어제 개봉했는데요. 극장에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여러분 극장에서 만나뵙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